유쾌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정말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제작진이 참 야박하게 야박해. 박절합니다. 저녁에 나가시잖아요. 어딜 나가요? 저녁에 MBC 라디오. 안 나가요? 주말에. 예, 거기에서도 잘렸어요. 아이고. 네. MBC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광고 들을 시간인 것 같아요. 광고 들을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재영 당협위원장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선관위원 맡고 계시니까 네. 조금 더 궁금했던 점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 후보 이제 그만 싸워라, 비방 그만해라 주의를 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피해자한테도 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게 맞냐, 학폭 피해자에게 비유를 했던데 이게 당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실제로. 뭐 학폭 피해자는 보통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뭐 어제 그 갤럽 조사 보니까 좀 세던데 그래서 학폭 피해자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원희룡 캠프 측에서도 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선관위 양쪽 다 요거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뜻은 우리가 잘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국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특히 지금 전당대회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보다는 이 사후에 도대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특히 두 번째 토론회를 보면서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서병수 위원장께서 그 토론회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거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현장에 있었던 선관위뿐만 아니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분들이 또 전화도 주시고 연락이 와서 선관위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행동에 나섰고 그나마 수위도 제일 낮은 걸로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후보들이 다음 그 전당대회 이제 그 지역 연설 합동 연설에 못 나가거나 토론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정도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경고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 근데 어제 이제 합동 연설회를 대구에서 있었는데 보니까 약간 수위는 낮아진 것 같아요. 약간 효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장외에서는 또 설전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4번의 토론회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그 언급하신 여론조사, 갤럽 조사요. 지난 9일부터 죄송합니다. 11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 지지도가 과반을 넘겨 57% 기록했다. 요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와 원희룡 후보 측을 잘 아는 저로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아마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정말 아깝게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은 본인이 딱 먼저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지난 것은 다 잊고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무도한 민주당 이재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칩시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저는 있는 캐릭터 같아요.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무도한 이재명이 왜 나오지? 아니 여기 원희룡 후보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무도한 상태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 동지다. 같이 망할까봐 내가 출마 결심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가 뭉치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럴 거는 페이북에다가. 같아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도 그러지만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에 그렇게 손을 들 공산이 큰 것 같아요. 아니, 원희룡 후보? 사실 원희룡 전당대회 후보가 얘기는 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아니 그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어제 맞아요. 전당대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이제 이재영 당협위원장 네. 나오셔서 이제 잠깐 분위기를 여쭸던 거고요. 오늘은
저기 댓글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했던 거냐, 아니면 진짜 없어서 억울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내용을 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다가 이번에는 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뭐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약간 정리를 하면 아니 원고에 저보고 정리 좀 해달라고. 원고에 정리하라고 나와 아, 제가 분량을 좀 직접 챙겨드릴 진짜 거예요. 아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런 건데 왜 그래요? 제가 준비해 약속 때리는 오셨어요?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쭉 준비하고 아, 준비해 정리하고 오셨구나. 네. 예. 원래 이제 댓글팀을 활용해서라고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1월 23일 날 보낸 문자 있잖아요. 네. 댓글팀 운영이 아니라 활용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건 아니냐 의심이 많아지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댓글팀을 운영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른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댓글팀이라기보다는 여론 조성팀에 가깝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팀장 역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성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팸코나 DC 유명한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 한동훈 당시 장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글, 소스 이런 것들을 올려서 퍼나르기를 좀 해라 이 팀에서 여러 그 커뮤니티에 또는 유튜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좀 이런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기록을 갖고 있다. 틀리면 날 고소해라 반박해라 이렇게 장해찬 씨가 얘기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11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기록 4개를 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선팀에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받았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4개 중에 일단 눈에 띄는 거 2개를 말씀드리면 23년 5월 16일 날 이 관계자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요거 이제 표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원체 비속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읽으신 그렇죠.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따옴표를 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년 6월에 뭐 활약상 보고 중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보고에 자꾸 방점을 찍는 거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걸 알았을 것이다. 보고로만 놓고 보면 장관께 보고드립니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충분히 그거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요거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가 누구냐 또 원문은 어디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그건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 내용상에 뭐 이런 여론조성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일 만한 이 내용들을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라는 또 방증이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본인도 있던데. 그 팀의 일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댓글팀과 여론 조정팀 이 단어에 저는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팀은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댓글 부대. 컴퓨터 업무방해에 속하는 게 댓글팀인데 여론 조정팀은 댓글 플러스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패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들을 운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론 조정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이 후보에게 이 던진 장해찬 이 전 최고의 이 그 댓글팀 여론 조정팀이 돌멩이는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벌써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조사가 필요하다.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에 추가요. 라는데 저는 여기에서 플러스 장해찬 전 최고가 이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 역풍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기억하실 거예요. 5번 문자를 한동훈 후보한테 보낼 때 이러겠어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 문자를 한동훈 후보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이서 댓글팀을 운영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댓글팀이 존재했다는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댓글팀 활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변 비방하는 일은 사실이 아니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팀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댓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존재하고 있었고 한동훈 당시 추측컨대 법무부 장관도 댓글팀의 어떤 실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서영주 소장님의 의견에 반대인데 네. 이게 파장이 크고 문제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돼야 돼요.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한 방에다가 이런 데가 가둬놓고 자 그냥 댓글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딱 이것도 퍼나르기도 하고 당신들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라. 그러면 문제죠.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거나 우호적인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법무부가 어떤 광고라든지 홍보 용역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돈이 넘어갔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됐으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공보팀도 있고 대변인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팬클럽에게 자 이런 우리 장관님 이런 동정이 났어요. 이것 좀 많이 좀 퍼나르게 해주세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다, 활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크다, 파장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홍보 뭐 집행 내역서, 광고 내역서, 뭐 용역 계약서 이런 것들을 딱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거지. 그냥 이 망나니처럼 이상한 폭로를 한 사람의 뭐 얘기를 듣고 조사, 수사, 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큰 정치적인 공세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를 망난이라고. 아니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조국이 그랬잖아요. 아니 조국이. 저는 수사 조사가 필요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조국 아저씨가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나 댓글이라는 게 정치권에서는 참 이게 모호합니다. 경계가. 이게 하나의 어떤 팬클럽이라든지 지지층이 단순하게 어떤 댓글 조성 작업을 자발적으로 하면 저희가 안 되죠. 중요한 건 이제 좌표를 찍는 게 문제고요. 지금 보면 장해찬 전 최고의 이 페이북 메시지 보면 이게 수사가 되는 게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이슈를 끌고 가자. 이거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이야 뭐 한동훈 후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론에 맞대응하는 건데 이화영 지사 이런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사 조사가 필요한 근데 부분이에요. 서부장님 저는- 잠깐만요. 서부장님 맞아요. 좌표 찍어가지고 막 많은 분들 동원해가지고 댓글 달고 공격하는 거 민주당 주특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참 모호하다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장님. 예. 그 일단 장해찬 전 최고가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을 보면 꽤 인기 많은 장관이었습니다. 뭐 그 어떤 장관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이었고 또 그 당시 팬클럽도 있었어요. 꽤 큰 규모의. 그리고 그 팬클럽들이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선거를 뛸 때쯤 되면 뛰고 있으면 지역에서 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가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뭐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걸 막 퍼날르세요. 자발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그거는 선거법상 다 괜찮은 행위예요. 그거는 뭐 전혀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가 뭐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몇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아, 내가 의원님께 후보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라는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억측인 것 같고 장해찬 전 최고가 만약 이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빙성을 갖게 하려면 그럼 알았다, 요거 있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주체가 그것까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게 전당대회하고 어차피 지금 다 연관이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우리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말들이 실체가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배포를 했는지,
그 말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그대로 쓰여졌는지 재구성이란 말을 요번에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우리 정치권에서 받아가지고 요때다 하고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무슨 특검이네 만약에 또 특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요거는 장해찬 전 최고가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드물게 실체가 있어 보이는 기록들에서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시간이 그러면은 네. 장해찬 전 최고는 어떤 의도로 뭐 때문에 물론 뭐 이거를 이건 충분히 지금 시점에 예상됐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싫어서 그랬겠죠. 싫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드루킹 특검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장성철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저도 고민이 돼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에서는 유죄가 됐던 게 킹크랩이라는 별도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서버에 통계를 집계하는 시스템을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줘서 통계에 오류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로 유죄가 난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커뮤니티나 일부 팬클럽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없다. 같긴 해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된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유죄로 판단된 건 없고 자발적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율사도 아니니까 공문가시고 예. 제가 이렇게 막 네. 찾아본 거를 해석한 걸 해석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도의적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팬클럽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써서 내가 좋아하는 장관님을 내가 띄워줘야지라고 그 많은 팬클럽이 예를 들어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장관님을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장관님 이런 거 봐주세요. 또는 지지하는 사람 의견에서 팬코에서 다른 분들도 이걸 같이 봐야지라고 올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내용을 활동상에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만약 보고가 됐다. 이건 부적절한 거예요. 도의적으로. 왜냐하면 커뮤니티나 여기에서 공론이 다양하게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을 그 정치적 비중에 맞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직이 들어가서 개입한 거고 그걸 만약 장관이 알고 있었다. 장관이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다른 장관도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치인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 공론의 장이 어떻게 보면 오염되는 건데 그걸 방치하고 묵인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박성태 실장님 말씀에 제가 자꾸 이러니까 한동훈 편 든다고 얘기가 편 드네. 들었는데 좀 한동훈 편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 실장님 말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박성태 실장님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 때리고 그럼 진짜 박성태 실장님 나쁜 사람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일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왜 소문은 있어요. 뜨끔하세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모르지. 왜 제가 뜨끔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했으면 제가 나쁜 사람인 게 맞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러니까 했는지 제가 누구를 때리고 했는지 거짓말하고 안 했는지 도둑질했는지를 한동훈은 아직 모르니까. 찾아보자 이거죠. 모르니까 그거를 자꾸 가정에 근데 해서 지금 하는 거는 좀 기록을 무리가 따옴표까지 있고. 쳐서 장해찬 전 최고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조사할 이건 근 필요성은 2년 있다. 동안 응. 가장 신빙성 있는 근데 거다. 장해찬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싸움에 참전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 때문에요. 네,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보복성 폭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박성태 실장님하고 저랑 되게 친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둘 사이가 나빠졌어. 그래서 내가 막 둘이 나눴던 여러 가지 문자를 다 공개해가지고 박성태 나쁜 사람이라고 해. 이거는 인간 말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속은 시원할 수 있잖아요. 시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신의 관계를 저버린 거죠.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수파에 영향력이 많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오죽했으면은 예전에 친했던 장해찬 씨한테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쓰겠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세 번째는 본인이 그러고 다녀요. 10월 달에 내가 대통령실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런 거 보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당신들이 싫어하는 한동훈 비판하고 까고 있어요. 저 인정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10월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장해찬 전 최고가 가는 거면 본인이 장 그렇게 얘기하고 소장님은 다녀요. 어떡하세요? 어떡하죠? 전 10월이면은 뭐 아 근데 원래 저 방송 뉴미디어 인생이. 비서관이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도요 아, 그래요? 직권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잠깐 뉴미디어 비서관 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고 아니,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겠지. 근데 본인은 다른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도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당대회 끝나면 원희룡 선배가 네. 합치자 이럴 그렇죠. 거라면서 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분명히 용산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은 용산이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면 막 이렇게 들이깠는데 그럼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또 한다? 그것도 난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말이 안 돼도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발적인 댓글 여론 조성을 유도하거든요. 조직도 하고 좀 도와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라고 해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 본인이 얘기했던 공과사가 명확하잖아요. 이건 좀 아닌 사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에- 문법에 아주 익숙한 게 되는 거고. 아니 근데 박 실장님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해. 보고를 받았는지 네, 좀 그래서. 조사를 네, 해보자라는 만약 그런 받았다면. 입장이신 그리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황인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것들은 사천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강하게 구체적으로 반박하는데 이 부분은 반박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이제- 부분은 필요가 없죠.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지금 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그 사감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고 비춰지는데 그 상황에서 나왔던 이 얘기까지 반박하는 거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만약 한동훈 캠프였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선관위원으로서 봐도 네. 이걸 굳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고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가정해 두신 건데 그거는 지금 고 장해찬 전 최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를 특검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야당에서 이때다 하고 나오는 거는 저는 그거야말로 매우 정치적으로 좀 금도에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 측이 법적 대응을 안 하는 거 보면은 내 말에 뭔가 신뢰성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TV 토론에서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저랑 무관한 얘기라고 선을 그은 바도 있고 또 현재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고 이제 후보 측 한 후보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특검 댓글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은 그 입장이 아니고 이게 아까 경계가 모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고를 그러니까 홍보팀이나 대변인실에서 이런 동향들은 보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보고를 받고 조정이 되는 거를 막냐 안 막냐에 대한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서는 안 좋은 이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댓글 자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봐봐요. 친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국정에 있어서 이런 조성에 있어서의 법무부 장관 팀만 있었느냐라는 것들의 추측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김건희 여사도 사설 댓글팀을 돌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설 댓글팀을 돌리고 했다면 이 국정 자체가 여론을 어떻게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돈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저 인력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그 단초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이건 장해찬이 쏘아올린 큰 공이 되는 거예요? 공공이에요. 아니 관련해서 안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뭐 용산에도 이런 의혹이 좀 번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고분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큰 공이요. 큰 공이 큰 돌덩이.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결국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렇죠. 손흥민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부장께서 하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댓글 언급과 장해찬 전 최고의 이 댓글 언급 자체가 붙어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 민주당 야당을 저격하는 저격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는 인기도 좋았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을 가지고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댓글팀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붙여봐야죠.
그러면 누굴 위해서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런 댓글팀이나 만들어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 이건 당연히 정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준석 겁니다.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모 인사가 대선 때 있던 애들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 캠프 내에서 그렇게 좀 여론 조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정치권에서 항상 있던 일인데 문제가 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정부의 공적인 세금을 써가면서 그런 짓을 했다면 분명히 이건 처벌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사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론 조성팀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한동훈 나쁜 사람 같은 애 이거 특검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장해찬 전 최고가 그래서 이 팀에 연루됐던 어떤 직접적인 인사를 공개한다고 지금 예고를 한 해야죠. 상황이죠. 하면은 이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법무부 소속이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외부에서 있는 사람이면 그냥 난 한동훈 지지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처벌할 거냐고, 뭘 가지고 문제 삼을 근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이런 이 그런 문제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걸 또 꺼내서 쓴 게 아니냐라는 거는 당연히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장해찬 전 최고가 또 뭘 폭로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봐야죠. 이 네. 얘기는 저는 오히려 이어가야겠네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거 너무 상식적으로 그거는 너무 생각하시는 안 거고. 뜨고 너무 안 당연히 뜨기 뭐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편을 드셔야 되지만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감구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아서 댓글 얘기, 이 댓글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얘기는 계속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요.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수령을 거부한 건 때문에 항의 방문한 건데요. 이 탄핵 청문회가 적절하냐 아니냐 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하겠죠. 그러니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증인들은 나 이거 오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나 안 가도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령을 거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차, 2차 탄핵 청문회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탄핵이라는 무겁고 엄중한 단어가 국민들에게 쉬운 단어로 각인되도록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근데 수밖에 그게 없고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만약에 직접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합니다.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국회에 내면은 역풍이 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법률을 위반했고 이래서 헌법을 위반한 것 같아. 이렇게 장을 펼쳐놓으면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제보도 오니까 이러한 공개적인 행사들은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정말 탄핵으로 이어지냐를 떠나서 하고 싶겠죠. 하고 계속 얘기가 싶으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끌고 갈 것이다. 그렇죠. 저는 윤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의심도 많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의혹과 의심의 단계들이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특검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구체적인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들,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충분히 전 탄핵 소추도 제기할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로서 이 정권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충분히 탄핵 소추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청원으로 나온 거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먼저 청원해서 국회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역풍도 불 수 있다. 다만 그건 법적 절차는 어차피 국회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할 수 있다. 대신 그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는 건 최근에 임성근 녹취록 나왔잖아요.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야라는 가설들만 있었는데 거기에 녹취록에 뭐가 나오면 개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난 3월 4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알고 있는 이종호 블랙펄 대표가 내가 거기 괜히 개입이 돼가지고 그때 그냥 사표 내라고 할 걸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허풍처럼 들리지가 않고 이 지난 사실에 대한 후회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것도 추정이죠. 분석이고 추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구명로비가 작동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점점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역풍의 이게 강도가 점점 줄어들고
순풍의 바람이 더 세진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 변곡점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OX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질문이 얘기했거든요. 틀렸다. 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질문 잘못했죠. 미숙하죠. 원래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답을 잘 듣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거냐 이 질문은 틀렸고 뭐라고 질문을 아니 했어요? 정치 영역이 OX가 없어요. OX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법률적 해석일 수도 있을 법하나 이거 탄핵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O냐 X냐 탄핵하고 싶지? 아니야? 아니면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되게 좀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탄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격하게 쌓이고 민심도 봐야 되고 법률적 위반도 보면서 이게 가능한지를 살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탄핵을 가볍게 여기고 질문하면 됩니까? 지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지. 130만 넘게 좀 국민들이 탄핵 소추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 대표한테 OX 답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분명한 거는 제가 알아요, 답을. X는 아닐 속마음을? 것이다. 그러면 O랑 X 중에 세모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모예요, 세모. X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O예요가 아니라 X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인데 결국에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요. 국정 지지율 호감도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여러 가지 여론을 끌어들여서 한다면 100% 역풍이죠. 민주당은 더 이상 뭐 지방선거도 망할 거고 대권, 수권에 대한 부분들도 다 포기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몇 주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큼의 국정 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여기서 탄핵합시다 하는 순간 이게 역풍을 맞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가깝게끔 민심과 동행을 할 생각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야 되는 것들이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X요 물어봤을 때 아니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드는 걸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 OX를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탄핵 청문회부터 알아봐서 나오면 당연히 소추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네 하고 말면 되는 거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분위기가 역풍이 불 거라고 보고 행동을 하세요? 아니면은 대응을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일단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질문을 보면은 그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보면 탄핵을 원하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듯 뻔한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 청문회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건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비껴가요. 그 라디오에서 나오시는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속내는 탄핵을 원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속내는 탄핵인데 왜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다르게 포장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속내를 좀 드러내라.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느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사안별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힘은 카메라하고 마이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상임이고 그 국회 안에 청문회장, 하여튼 그 상임위장입니다. 거기를 보이콧한다는 것이 가끔씩은 그거 자체가 이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할 얘기를 하고 질문할 걸 질문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위를 보이콧 안 할 말씀하셨는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도 보이콧 안 할 거라고 전망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증인으로 오실까요, 이 두 분?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과 범야권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그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증인 채택한 거잖아요. 안 나오면은 뭐 하겠어요? 고발할 거 아닙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또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일련의
이 행위들이 아까 우리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빌더 벽돌 쌓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탄핵이란 열차에서 굉장히 재미를 맛봤는데 그거에 대한 짜릿한 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 역풍이 불 거냐 안 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치권에서 이게 역풍이 부냐 안 부냐를 체크할 수 있는 건 선거 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거가 좀 멀어요. 아직 뭐 지방선거도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거의 그 최고점이 이제 대선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풍이 불 거다 안 불 거다 중간에 뭐 여론조사 빼고 이거는 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런 식으로 탄핵을 갖고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하면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그 역풍에 대해서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다만 이제 협치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봤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법적 절차는 맞는 부분이니까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하는 것들은 권리예요, 국회에. 그런데 그 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은 민주당이 질 거고. 근데 맨 처음에 일단 처음은 예를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거죠. 국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미 협치를 벌인 거는 맨 처음에 사실 대통령이 있었다. 요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출석 요구서를 냈잖아요. 물론 정치 공세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청문을 하면 증인 신청할 수 있고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나오면 고발 감사하고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거기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국회가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의원들이 와서까지 하는데 그냥 안 받겠다고, 받고 안 가면 되지. 요구서를 내동댕이 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내동댕이를 쳤나요? 네, 요구서를 안 받고 놓고 받아가라 신랑이 중에 그러니까 손으로 받는 순간 받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받고 안 가면 되잖아요. 받고 안 가는 건 고발당하는 거에 그 전초인데. 알겠습니다. 예. 근데 좀 저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지금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탄핵의 청원 자체가 민주당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면 당연히 민주당 할 말이 없죠.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소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기준을 세워놓는 것들은 억울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라고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간행, 뭐 관습 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 것들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안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지켜가는 과정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요 결국에는 지금 최은순 그 대통령 장모와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그 성욕이에요, 성욕.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안 나올 거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나와야죠. 일반인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 그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 당원으로서 또 그 당에 한 12년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끝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이제 국회에서 이거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국회법이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청문회 관련해서 다 읽어봤더니 청문회라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해석이 양쪽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당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아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행상, 절차상 문제는 없었냐? 문제는 있었죠. 왜냐하면 그 국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사 선임해야 됩니다. 간사 선임 안 했잖아요. 뭐 지금 이런 등등등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양측 간에 크게 가는 말들이 것 있다. 같아서 제가 네. 좀 정리를 하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성태 전 기자께서 실장께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성태가 너무 많아 정치권에. 제가 좀 김성태 의원님하고 헷갈렸어요. 헷갈리는 분들도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성태 있어요. 박성태 김성태 회장님이랑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박성태 실장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좀 이야기를 꺼내주셨는데, 그 얘기 좀 해야 돼서 제가 중간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VIP, 이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해명을 했잖아요.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현 전 사령관이다. 아니, 근데 또 그러다가 기사- 바뀌었어요.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바뀌었어요. 그냥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인데 나의 허풍이었다. 그랬다가 또 V1은 대통령이고 V2는 김건희 여사.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허언증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자기를 거의 뭐 이게 혼미한 사람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VIP.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써요. 아, 대한민국의 VIP 대통령 VIP. 이거는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VIP는 대통령 알걸요? 근데 갑자기 VIP가 김기현 사령관인데 김기현 사령관이라고 지칭했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다가 VIP를 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아 내가 허언증이다. 그다음에 VIP는 1은 대통령, 2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런 디테일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종호 전 대표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이 돼 있고 재판장에서 김건희 여사를 안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구명에 개입했다는 팩트는 존재하고 있어요. 임성근 1사단장도 이종호 전 대표가 했던 문자 부분들에 대해서 송모 처장 그 경호처 이 직원과 문자 나눈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이 부분에서 공채 맡겨놓고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공박을 여기서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러려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허언증이든 말든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VIP가 처음 나왔을 때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요즘 그걸 누가 많이 말씀하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를 젤렌스키랑 푸틴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요건 그냥 말실수예요. 근데 요거는 사표를 수리하지 안 내도 될 수 있게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병대 사령관에서 얘기해서 사표를 무마시킬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VIP한테 얘기해서 뭐 맥락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했다? 이건 착각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변명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이 저기 예를 들어 행신동인데 집이 어디야? 갑자기 내발산동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는 거짓말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행신동을 발음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내발산동이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억지로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말은 이제 신뢰할 수가 없고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기록으로서 이 사람의 말의 진위를 따져봐야 돼요. 미 대사관에서도 우리 방송 보는데 바이든 비유하신 거는 좀 수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수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지금 이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빨간 등을 켜고 보고 있는지. 빨간 등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한 5개 켜져 있죠. 그거에 저보다 대해서 발언이 세신데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4개만 전당대회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전당대회가 갑자기 이거 다 전당대회에서 그 문자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그거 때문에 지금 뭐 전면에 다시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용산에서 원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설마.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 우리 당 내에도 아니 우리 당 내에 이런 그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라는 거는 뭐 명확하게 그냥 뭐 저도 이것도 추론이 있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종호 전 대표 좀 누군지도 모르지만 거의 뭐 반사기꾼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동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사실 팩트를 알게 되면 다만 이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가 연락을 했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연락을 받고 구명에 개입을 했느냐,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종호 이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믿고 아니면 그거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죠. 이런 의혹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쨌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근데 여권에서는 이거 자기네들 뜻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 수사 이렇게 불송치 결정 난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경북경찰청장이 지극히 여권의 흐름에 맞는 결정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쭉 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쭉 흐름을 보면 대통령께서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왜 처벌해? 이거 아니에요. 뭔 잘못을 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잘못이 있어요라고 송치를 해요. 그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같지는 않고요. 집단항명의 수괴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경북경찰청장이 어디로 승진을 할까?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한 명분만 더 이번에 경찰에서 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경북경찰청의 이 수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찰 조직을 팔아먹는구나. 왜냐하면 경찰의 수건이 수사권 독립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가 독립을 해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엔 큰 이 작은 이 흐름의 시류의 권력의 조아려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오점을 남기면 수사권 독립은 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고 저는 딱 하나에 주목했어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저기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임성근 1사단장이 진술서를 써요. 국방부에. 조사단에다가 당시 보면은 본인이 구명조끼 아니 말고 이게 뭐죠? 이거 들어갈 가슴장화. 때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식으로 오인을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인정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진술서 자체를 경북경찰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면죄부를 줘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읽어봤냐라는 질문에 아주 뭐 수사과장도 그렇고 경북청장도 그렇고 막 뭐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미 끝을 정해놓고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오점을 남겼어요. 여기도 또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왜 그러냐면 포함해서 이거는 그거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권력의 어느 정도의 외압에 인한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가.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럼 도대체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경찰 뭐 할 수 수사- 있는 만큼 해야죠. 경찰 거부권이 수사와는 15번보단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별개로 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경찰에 포렌식 요청을 했고 뭐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뭐를 좀 기대해야 하고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 포렌식 이 녹취 과정에서. 부분에서요. 예. 근데 공수처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원래 공수처 사부에서 했던 일인데 공수처장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확대 개편은 제가 그건 체크를 못 해봤는데 지금 원래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조금씩 뭐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임성근 녹취록 나왔죠. 얼마 전에 이제 이 공익제보자가 그젠가요 가서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면 제가 볼 때는 다음 대선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가는 게 맞다. 그럼 공수처가 너무 작게만 그럼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야 간의 쟁점이 세게 됐기 때문에 조직이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공수처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숙련된 검사나 이런 분들이 간 것도 아니에요. 숙련된 검사나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직을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미숙한 조직이 늘 초창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큰 사건들이 여러 개가 공수처에 가고 있어서 지금 저는 이거는 떼줘서 특검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중에 그게 기소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또 이번에 임성근 녹취록, 이종호 녹취록 이런 걸 다 봐서도 이게 다 핵심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 또 지금 차기 여당 대표도 검찰 출신이 유력해 보이고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한다?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미 환경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왜 자꾸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인가요? 가신가요? 그걸 하게끔 만듭니까? 그냥 깔끔하게 공수처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검사가 회피 신청을 했어요. 이건 네. 또 어떻게 흐름을 읽어야 돼요?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통 검사 출신이 아니라 이제 변호 업무를 하던 분들을 이종호 채용해서 전 대표요. 제가 검사라고 이종호 전 잘못 말했네요. 대표의 네. 변호를 하던 분이 지금 담당 검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관련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손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 신청을 한 것인데 저는 이 자체도 공수처가 이제는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이 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해왔잖아요. 1년 동안 그 검사가. 근데 결국에는 이종호 전 대표 녹취가 드러나니까 회피 신청을 했는데 그전에 그걸 몰랐겠어요? 알죠.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회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요. 공정성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수처에 말씀하신 대로 박수 실장님 얘기한 대로 이건 이제 환경 자체가 공수처에서 더 이상 수사를 끌고 갈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피 신청까지 하는 마당에 또 사람을 검사를 지정해서 간다? 이거 아니고 그냥 특검으로 빨리 가서 뭔가 진위업으로 빨리 털고 가는 것들이 지혜로운 방식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수처에서 말씀드려요. 지금 포렌식 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봤자다. 아유, 특검으로 해야 나오겠어요. 된다. 지금 임성근 1사단장 폰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였겠어요? 다 지금 폰이겠어요? 아니면 깡통 폰이겠어요? 이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통화 목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든지 뭐 나오죠. 그런다고 다- 해도 다 제 추측에는 다 검토해보고 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거의 1년이 가까이 지나서 임성근 1사단장 핸드폰 이제 포렌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즉시로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폰이라. 대통령 개인 폰은 압수수색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가 그 처장 그쪽에 어떤 탑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만약에 이걸 맡겼을 때 정말 자신 있게 풀고 갈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공수처장 청문회 봤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수사해야 되고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뒤로 빠집니다. 그분의 뭐 말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분위기에서부터 과연 권력 핵심을 공수처가 정말 예리하게 해집으면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어요.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여기 특검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우리가 그 민주당이 특검 못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우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김재섭 의원하고 전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수처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는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병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특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민주당과 우리 안을 제시했을 때 민주당과 합의된 양측이 다 합의된 특검을 해야지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 요 특검법은 그건 절대 반대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그러면은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은 합의가 안 됐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럼 공수처 수사만 남았네요. 그걸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그래요. 지금 공수처에 대한 뭐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미숙이요. 뭐 오케이 미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직에 대한 뭐 충분한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왜 검경 수사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댔고 왜 공수처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그 정권 바뀌고 나서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공수처에 시계가 대해서는- 너무 예. 돌아갈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서용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선영이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